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2살 되는 이제 곧 결혼을 앞두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연애도 오래 했고 양가 부모님과도 익히 얼굴을 익히고 편하게 지냈던 상황이었기에 말 그대로 예비 신부라고 불리는 게 어색하지 않았죠. 남자친구는 조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고 저희 부모님도 그런 모습을 매우 만족스러워 하셨어요. 무엇보다 저는 남자친구의 가족, 특히 어머니를 제일로 마음에 들어 했었습니다. 처음 인사드리러 갔을 때 예비 시어머니는 한없이 다정하고 세상 부드럽고 온화하신 분이셨어요. 미소도 따뜻하고 말도 하나까지 배려심이 넘쳐 보여서 이런 분과 가족이 된다면 정말 행복하겠다라는 생각이 절로 들 정도였거든요. 그래서일까요? 저는 결혼 준비 과정에서 예비 시어머니께 자연스럽게 의지도 하게 되더라고요. 가끔은 제 친정 엄마보다도 더 많이 연락을 주고받았을 정도니까요. 그런데 그 믿음은 생각보다 빨리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리고 차마 믿고 싶지 않았던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으니까요. 이야기의 시작은 예비 시어머니와 함께 산부인과로 다녀온 날이었습니다. 그날 제 인생에서 가장 소름 끼치는 사실 하나를 알게 되었고 그 뒤로 제 결혼도 믿음도 모든 것이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남자친구랑은 3년 정도 연애했어요. 싸운 적도 거의 없고 서로 성격이 잘 맞아서 늘 편안했죠. 서로의 일도 존중해줬고 결혼 이야기가 오갔을 때도 그래, 이 사람이면 배우자로 충분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결혼 준비에도 들어갔고요. 양가 상견례 날짜는 정해두었고 예식장도 알아보고 웨딩 촬영 스튜디오까지 상담받고 나오는 길에 아, 이런 게 행복이구나. 나 정말 시집 가는 거 맞구나. 너무 설레는 거 있죠? 무엇보다 시어머니 되실 분이 너무너무 좋으셨어요. 진짜 제가 주변 친구들한테 자랑도 많이 했거든요. 나 진짜 시집 잘 가는 것 같아. 어머님이 너무 다정하시고 배려도 장난 아니셔. 이렇게요. 결혼 전에 이렇게 가까이 왕래하며 친하게 지낸 건 처음이라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되어가고 있구나 싶은 게 엄청나게 뭉클한 기분까지 들더라고요. 명절 선물도 챙겨드리고 남자친구 집에 들를 때면 작은 화과자나 차를 사가면서 그런 소소한 관계를 쌓아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 걸리는 부분이 있었어요. 남자친구 형 얘기인데요. 그 형이 진짜 괜찮은 사람이에요. 외모도 좋고 회사도 좋고 성격도 어머님을 닮아서인지 진짜 부드러운 인상이세요. 한두 번 같이 밥 먹을 기회가 있었는데 정말 딱 봐도 어쩜 이렇게 말투가 예의 바르고 다정하지 싶은 그런 스타일이었죠. 근데 아직까지 결혼을 안 했다는 거예요. 30대 후반이 훌쩍 넘었는데도요. 남자친구도 그 얘기만 하면 좀 애매하게 말을 흐렸어요. 형이 좀 이런저런 일이 있어서 라고만 하고요. 저는 뭐 사람마다 타이밍이 있으니까 개인 사정이 있겠지 하고 넘겼거든요. 그런데 그 의문이 본격적으로 저와 맞닥뜨린 건 어느 날 예비 시어머니께서 저랑 같이 병원에 가자고 하신 날부터예요. 어머님께서 지난 6개월 전에 자궁에 물혹이 있으셨다는 소견을 들으셨다고 하시는 거예요. 크기가 작은 상태여서 정밀 검사까지 해볼 정도는 아니고 일단 지켜보자는 이야기만 들으셨고 6개월 뒤에 내원해서 확인해보자고 하셨다는데 마침 경과 관찰해야 할 시점이 온 거죠. 자연스럽게 이야기 나누다가 시간이 되면 저도 같이 가드리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저도 마침 자궁 경부암 검사 해당하는 해라 겸사겸사 저도 검사도 받으면 되니까요. 그러니
어머님도 같이 가주면 고맙게 생각하겠다고 하셔서 같이 가게 됐어요. 병원에서는 늘 그렇듯 기다리는 시간이 길었고 저는 어머님이 진료 보러 들어가시고 소파에 앉아 진료가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간호사분이 저를 유심히 보시더니 조용히 다가와서 쪽지를 건네주시는 거예요. 잠시 진료실로 와주세요. 꼭 드릴 말씀이 있어요 라고요. 처음엔 엄청 놀라고 당황했죠. 어머님께서 어디가 안 좋은 건가 싶어서 심장이 덜컥 내려앉더라고요. 간호사 선생님은 어머님이 진료 보고 계신 옆방 2번 진료실로 들어가셨고 저는 그 방을 따라 들어갔었어요. 저를 보는 간호사 선생님은 난감해하는 표정도 보이시고 어찌할 줄 몰라 하시는 태도도 보이셔서 저도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더라고요. 마침 간호사 선생님께서 자기소개부터 하셨는데 이전에 다른 병원에서 근무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예비 시어머니를 보호자로 뵌 적이 있었고 그때 만났던 환자가 시어머니의 큰아들의 여자친구셨다고요. 사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이게 무슨 뜬구름 같은 소린가 싶잖아요. 그 이야기를 저에게 왜 하는 거지? 이게 무슨 상황인지 듣는 내내 이해가 안 가는 표정을 지으니 이어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셨어요. 놀라게 해서 죄송해요. 어머님 건강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다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요. 제가 이 병원 오기 전에 다른 산부인과에서 일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같이 오신 분과는 어떤 관계세요? 네? 제 예비 시어머님 되세요. 결혼 준비 중에 있어서요. 근데 왜 그러세요? 제가 아는 분이 맞는 것 같아서 좀 너무 놀라서요. 이전 병원에서 제가 기억하는 환자 중에 그분의 아드님 여자친구분이 환자로 오셨었는데 그분이 혼전 임신을 하셨던 거로 기억해요. 근데 결국 유산되셨거든요. 처음에 병원 오셨을 때부터 같이 내원하셔서 결혼도 전에 임신했다고 보기 민망해질 정도로 싫은 내색을 하시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병원이 좀 시끌했었고요. 그 이후 진료 보러 오실 때마다 어머님께서 항상 동행하셨는데 정기 내원 전에도 수시로 병원에 들르시고 그만큼 산모님 몸 상태가 정말 안 좋았는데 항상 오실 때마다 산모님께 하시는 말씀들이 다 좀 이상했었거든요. 유산을 하셨다고요? 근데 말씀이 이상했다뇨? 뭐가 어떻게 이상했다는 거예요? 말투가 꼭 안 태어났으면 좋겠다. 혹은 건강한 아기가 아닐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돌려 말씀하신다고 해야 하나요? 이런 몸으로 애를 키울 수 있겠냐. 정신력이 약하다. 뭐 이런 말들도 자주 하셨던 것 같고요. 그 산모분이 진료 보시면서도 어머님 몰래 우셨던 게 몇 번 있으셔서 너무 똑똑히 기억나거든요. 왜 그러시냐고 이유를 물어도 절대 말 안 해주시고 한날은 출혈도 조금 있으셔서 저희도 좀 걱정했었는데 그때도 어머님이 오셔서는 대뜸 그깟 피 조금 비쳤다고 이렇게 병원에 달려오게 하냐고 엄청 뭐라 하시는 거예요. 결국 그날 밤에 유산되셨어요. 제 기억엔 14주차 정도 됐었던 거로 기억하는데 그날 오전에 분명 심장 소리를 듣고 돌아가셨는데 늦은 저녁에 복통으로 응급실로 실려오셨어요. 안 됐네요. 근데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죠? 저한테 이 이야기를 왜 해주시는 거예요? 처음엔 엄청 망설였어요. 괜히 말 꺼냈다가 상처만 드리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괜한 오지랖인 것도 같아서요. 근데 대기실에서 두 분 같이 계신 거 보니까 도저히 모른 척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럼 혹시 결혼 날짜도 잡으신 건가요? 제가 뭐라고 말할 처지는 아니지만 어머님 겉으론 다정해 보이긴 하세요. 근데 제가 본 바로는 아이를 걱정하는 보호자라기보단 뭔가 안 태어났으면 하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시니
본 모습은 따로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서. 죄송해요. 저도 웬만하면 이야기 안 하려 했는데 그냥 소신껏 말씀드려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아는 어머님은 전혀 그런 성격 아니신데 뭔가 오해를 하신 건 아니실까요? 그리고 형 얘기는 제가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서요. 결혼 못한 이유도요. 유산 이야기는 더더욱 지금 처음 듣는 거라. 제가 수많은 환자를 봐왔지만요. 그렇게 매몰차게 산모님을 대하시는 분은 잊을 수가 없어요. 산부인과는 특히나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다들 조심스러운 곳인데 그런 곳에서 산모님께 윽박 지르는 분은 정말 극히 드무세요. 아, 형이 결혼을 못 하셨어요? 그러시구나. 아마 그때의 일로 아이를 지켜주지 못한 죄책감이 크신 게 아닐까 싶네요. 그 상처에서 못 벗어나셨을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제 행동이 신뢰가 될 수도 있는 일이라는 걸 알지만 그렇게 생명조차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이 시어머니 될 분이시라면 환자분께서 제 친구라면 전 무조건 뜯어말릴 것 같아요. 정확한 건 환자분께서도 직접 보시거나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확실하겠지만 제 이야기는 흘려듣지 말아주시고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지금은 알고 있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서 이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인지 좀 혼란스럽네요. 그래도 일단 알겠습니다. 이 사실이 만약 정말 진짜라면 전 오히려 선생님께 감사해야 할 입장이 될 수도 있을 테니까 세견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 어머님 나오시기 전에 먼저 나가볼게요. 간호사 선생님의 말로는 예비 시어머니의 큰아들, 그러니까 제 남자친구의 형에게도 예전에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결혼도 전에 그 여자친구가 임신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결국 세상에 나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유산이 돼버렸다고 하셨죠. 여기까진 그래요. 안타까운 일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유산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간호사님 말로는 그 당시 상황을 보면 스트레스 유도나 과도한 감정적 압박이 있었다는 걸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매번 진료 때마다 동행하셨던 시어머니의 태도나 언행이 너무 심했고 의료진들 사이에서도 그 이야기가 한동안 회자할 정도였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꽤나 큰 충격을 받았어요. 남자친구 형이 아직 결혼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된 거죠. 큰형의 입장에서는 아이를 지키지 못했다는 그 상처가 얼마나 깊었으면 지금껏 회복하지 못하고 혼자 지낼까 싶은 생각도 들었고 그 여자친구를 유산시키게 만든 장본인이 지금 제 옆에서 다정하게 웃고 있는 예비 시어머니라는 게 제 입장에선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간호사 선생님은 혹시라도 결혼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말을 덧붙이셨어요. 오지랖인 거 알지만 정말 저분은 아닌 것 같다고요. 오지랖 맞죠. 근데 그건 개인의 성향이고 차이니 그러려니 하는데 제가 알던 어머님과 전혀 매칭이 되지 않아 저도 너무 혼란스러워서 일단 알겠다고만 하고 진료실을 나왔습니다. 그날 병원을 나오면서부터 제 머릿속엔 수많은 물음표가 맴돌았어요. 내가 간호사 선생님께 들은 게 진짜일까? 설마 아니겠지? 아닐 거야. 하지만 그렇게 부정하면 부정할수록 이상하게도 예비 시어머니의 말투, 눈빛,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다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색안경이 씌인 것인지 제가 그동안 의심 없이 넘겼던 것들이 하나둘씩 연결되는 것 같은 기분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마음속에 없던 불안도 생겨버리기 시작했어요. 이 결혼 정말 괜찮은 걸까? 내가 정말 이 가족과 한 배를 타도 되는 걸까? 이 고민이 저를 깊은 곳으로 끌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후 며칠 동안은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그저 멍하니 남자친구 얼굴을 떠올렸다가 예비 시어머니의 미소를 떠올렸다가 다시 그 간호사 선생님의 표정을 떠올리길 반복했죠. 생각해보면 처음부터 이상한 것 같긴 했어요. 어머님은 저에게 너무 다정하게 대해주셔서 오히려 어색할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그게 좋은 사람이라 믿고 싶어서, 아니, 믿어야만 해서 제 자신을 속이고 있었던 것인지도 모르겠네요.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예약해둔 피부샵에 들렀어요. 결혼 준비하면서 피부 관리는 습관처럼 다니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몸도 마음도 무겁고 괜히 조용한 곳에서 누워있고 싶더라고요. 그 샵은 커튼으로 공간이 나누어져 있어서 서로 얼굴을 보기 어려운 구조예요. 그래서 귀로 들리는 소리에 더 집중하게 되죠. 제가 침대에 누운 지 얼마 안 됐을 때 바로 옆 침대에서 너무도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엔 설마 싶었거든요. 근데 틀림없더라고요. 예비 시어머니였어요. 다행히 커튼이 쳐져 있어서 어머님은 제가 온 줄도 모르고 계셨고 저도 단번에 아는 척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오늘은 좀 조용히 보내고 싶었거든요. 근데 어머님은 너무 자연스럽고 아무렇지 않게 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도 너무 가볍고 너무 무례하게요. 걘 좀 눈치가 없어. 내가 무록 있다고 했으면 지가 알아서 건강검진도 꼬박꼬박 데리고 알아서 척척해줘야 하는데 며느리 되겠다는 애가 그리 꿈떠서 결혼해선 어떻게 하려는가 몰라. 순간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제 이야기가 맞았고 확신할 수 있었죠. 우리 애가 좀 아까운 구석이 있어. 그 앤 좀 뭐랄까, 그릇이 작다고 해야 할까? 집안 차이도 우리보단 별로고. 요즘 애들이 그렇잖아. 겉으론 공손한 척하지만 속 다 보여.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피가 확 도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은 분명 늘 제게 우리 딸이라며 다정하게 말씀하셨는데 그 이면엔 이런 생각을 품고 있었던 거죠. 저를 깎아내리면서도 겉으론 따뜻한 척. 간호사 선생님의 말씀이 그 순간 또렷하게 떠올랐어요. 말은 다정했지만 말 속에 꼭 바늘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날 저는 그 커튼 하나 사이로 제가 얼마나 우스운 존재였는지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끓어오르는 화를 가진 채로 저는 조용히 어머님의 이야기를 녹음하기 시작했어요. 녹음 버튼과 동시에 어머님의 저를 향한 뒷담화는 더 크게 치닫기 시작하더라고요. 솔직히 내가 우리 아들한테는 말 안 했지만 속으론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예비 며느리가 좀 많이 모자라. 사람 보는 눈이 없다고 해야 하나. 겉으론 싹싹해 보이는데 머리는 비어있어 보인다니까. 다 말끝마다 감사해요 어머님 덕분이에요 하는데 그게 그렇게 가식 같기도 하고 바보 같다고 해야 하나? 며칠 전엔 나더러 찻잔 선물해드리고 싶은 게 있다고 어떤 스타일이 좋으시냐고 묻더라고. 그래서 내가 꽃무늬 들어간 좀 심플한 거라고 했더니 바로 다음날 무슨 쇼핑 리스트처럼 사진을 잔뜩 보내는 거 있지? 지가 보낸 사진 중에서 괜찮은 거 있으면 고르라는데 전부 다 촌스럽고 누가 봐도 싸구려처럼 보이는 그런 것들만 모아놓는데 내가 고르고 싶은 마음이 뚝 떨어지는 걸 어째? 아유, 하는 수 없이 그냥 아무거나 틱 골랐어. 아니 애가 왜 이렇게 보는 안목이 없나 몰라? 그렇다고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 일한다고 바쁘다면서 웨딩 준비도 겨우겨우 하던 것 같더니만 결국엔 우리 쪽에서 추천해준 예식장으로 골랐다니까? 우린 우리 아들만 믿고 다 도와주는데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느낌이랄까? 애가 멍해서 고마운 줄을 몰라요. 그리고 그 집안도 그렇고. 그 집 엄마도 뭐 장사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사실 장사야 그거 아무나 못한다지만 식당 장사가 뭐야. 최소한 체면은 지켜야지.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에 안 드는 건
지 아버지 얘기는 쏙 빼놓고 엄마랑 둘이 산 얘기만 자꾸 한다니까?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가정사 복잡한 사람들은 좀 꺼려지잖아. 괜히 결혼하고 나서도 뭐 터질까 싶고 그나마 우리 애가 순해서 다행이지. 그런데도 내가 앞에서 말 한마디 안 했잖아. 싫어도 싫은 티 절대 안 내고 얼마나 잘해주는데 상처받을까 봐 그냥 참아주는 거지. 지금도 그냥 좀 기다려보는 중이지. 결혼이라는 게 아무나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살다 보면 다 보여, 그릇이. 저는 어머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심장이 뚝 떨어지는 기분을 느꼈어요. 진짜 이럴 수가 있나 싶었죠. 그동안 그렇게 다정하게 웃던 사람이 제 얘기를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것도 낯선 사람 앞에서 깎아내리고 있다는 걸 제 귀로 똑똑히 들으니 그 자리에 그냥 얼어붙어 버렸어요. 마음이 무너진다는 게 이런 건가 싶었어요. 화가 나는 것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먼저 찾아온 건 배신감이었어요. 아, 나는 정말 진심이었는데 어머님께 나는 그냥 손쉬운 입버릇이었구나. 손끝이 떨리고 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요. 근데 그 와중에 그분 입에서 또 다른 이야기가 튀어나왔어요. 이번엔 큰아들 얘기였어요. 말하는 투가 정말 저질이었어요. 우리 큰애? 그 애는 원래 여자복이 없어. 예전엔 애까지 생겼었는데 아휴, 그건 생각하기도 싫네. 그땐 워낙에 어렸으니까 경솔했지 아주. 그 말을 듣는데 너무 충격적이라 입이 저절로 벌어지더라고요. 그 경솔했다고 말한 일이 생명이 사라진 일이었는데 그게 누구 책임인지 그분이 가장 잘 알 텐데 그걸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마치 괜한 감정 낭비였다라는 듯 털어놓는 걸 듣는데 진짜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간호사 선생님 말씀이 자꾸 겹쳐서 떠올랐어요. 말은 다정했지만 말 속에 꼭 바늘이 있었다고요. 지금 저 이야기를 듣고 있는 저는 그 바늘이 제 가슴을 꿰뚫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제 확신이 번뜩하고 들었죠. 아, 이 결혼 하면 안 되겠구나. 저는 저렇게 겉과 속이 다른 시어머니를 모실 생각도 없었고 사람을 저렇게 내리까는 사람과는 절대 함께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연이어 남은 큰형의 이야기를 꺼내시더라고요. 우리 큰애 그때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아우 정말 덜컥 임신을 했지 뭐야. 결혼도 아직 안 한 애가. 아니 뭐 사랑하면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여자애가 이혼 가정에서 자란 애더라고. 그것부터가 마음에 안 들었어. 아빠랑만 컸다나? 엄마는 어릴 때 집을 나갔다고 하더라고. 그런 가정에서 뭐 제대로 배우고 컸겠어. 아우 답답해서 속에서 천불이 났지 아주. 근데 우리 애는 또 순해서 말도 못하고 그냥 상황에 끌려다니더라고. 우리 애는 출장도 자주 다니잖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산부인과도 내가 같이 가지고 좀 챙겨줬지. 근데 아니 갈수록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태도도 그렇고 너무 촌스럽고 얄밉더라고. 아니 내가 뭐 대단한 걸 바랬나? 어른 앞에서 기본적인 예의는 있어야지. 그래서 그냥 못된 마음인 거 알지만 그냥 그땐 그냥 확 유산이나 돼버렸으면 좋겠다 싶었거든? 아니 원치 않은 아이는 사실 좀 그렇잖아. 결혼도 아직 안 한 사이인데. 요즘 다들 뭐 임신이 혼수라는 말도 있던데 아유 난 그런 거 딱 질색이었어. 그리고 우리 집안에 그런 애 들이긴 싫었고. 그래서 내가 김치 담글 때도 같이 시키고 시댁일이 어떤 건지 알려준답시고 힘든 일 좀 시켜봤거든. 잘 해내나 안 해내나. 애 하나 가졌다고 다 받아들여줘야 해? 며느리 될 거면 그 정도는 견뎌야지. 근데 진짜 유산이 되더라니까? 놀라기도 했지만 솔직히 이제 끝났다 싶었지. 아유 껄끄럽지 않고 좋지 뭐. 우리 찰난 아들이 그런 애한테 인생 망치지 않은 거잖아. 천만다행이지 뭐. 그 후로 그 애는 알아서 멀어졌고 우리 큰애는 아유
왜 여태 결혼을 안 하고 있나 몰라. 얼굴도 훤칠하고 직장도 번듯한 애가 왜 며느리 한 명 안 데리고 오느냐고, 참. 그날 커튼 너머에서 들은 말은 너무 충격적이라 아직도 귀에 생생해요. 그냥 확 유산이나 돼버렸으면 좋겠다. 그 말을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웃으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게 생명에 관한 이야기라는 건 어머님 입장에선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사람 인생이 망가진 걸 두고 천만다행이라며 코웃음치는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속이 뒤집히고 너무 화가 났어요. 처음엔 믿고 싶지 않았거든요. 모든 오해였으면 싶었고. 근데 아니더라고요. 그간 들었던 간호사 선생님의 이야기, 남자친구 영이 이상하리만치 결혼을 하지 않고 있었던 이유, 그리고 제게 했던 말들 하나하나가 다 이어지더라고요. 그건 우연이 아니라 너무 의도적이고 명백한 악이었다는 걸 그 순간 깨닫게 되었죠. 이걸 그냥 넘기면 안 되겠구나. 언젠가 저도 똑같이 당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어요. 이건 밝혀야겠다고요. 이런 시어머님과는 한 가족이 될 수 없었고 세상에 저런 얼굴을 한 어머니도 있다는 걸 반드시 알려야겠다 싶더라고요. 더는 모른 척하고 웃으며 넘길 수 없는 일이기도 했고 그건 제가 저를 기만하는 일이니까요. 그날 샵을 나서면서 저는 핸드폰을 꼭 쥐고 있었어요. 예비 시어머님의 말 하나하나가 녹음된 그 파일을 마치 무기처럼 손에 움켜쥔 채 말이죠. 처음엔 그냥 쥐어버릴까도 잠깐, 아주 잠깐 생각이 들었다가도 그냥 확 유산이나 돼버렸으면 좋겠다. 이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아서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 말 한 줄이 제 안에 남아있던 모든 망설임을 쥐어버렸어요. 이건 단순한 상처가 아니라 누군가의 인생을 부셔놓고도 죄책감 하나 없는 사람의 본심처럼 느껴졌거든요. 그걸 듣고도 제가 결혼을 강행한다면 그건 저도 같은 잘못을 묵인하는 거나 마찬가지이지 않겠어요? 그리고 제정신이 아니라는 이야기도 분명 듣겠죠. 저는 한참을 고민했어요. 조용히 남자친구에게만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파혼 통보만 하고 끝낼까? 아니면 모두에게 알릴까? 한참 고민 끝에 전 상견례 자리에서 모두가 모인 그 앞에서 이 녹음을 직접 들려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알아야 할 사람은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었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안에서 누가 피해자였고 누가 가면을 쓴 가해자였는지를 그 자리에서 한 번에 다 끝내기로 했어요. 제 감정도 이 결혼도 그리고 그 집안과의 인연도 무너진 믿음은 더 이상 붙잡고 있을 이유가 없으니까요. 상견례 날짜는 제법 남아있었고 그 기간 동안 저는 자연스럽게 어머님과 거리를 두게 되었습니다. 전화가 와도 일부러 받지 않고 메시지도 한참 뒤에야 답장하곤 했었죠. 예전 같으면 어머님이 보내준 이모티콘 하나에도 웃고 감사하다며 답장을 했을 텐데 이제는 화면에 이름만 떠도 숨이 막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겉으론 아무 일 없는 척하려 했지만 몸이 먼저 반응하더라고요. 문득문득 샵에서 들은 말들이 떠올라서 같은 공간에 있는 것조차 버거웠고요. 그분은 여전히 다정한 말투로 연락을 해왔고 저는 그 안에 뭐가 숨어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더는 아무 말도 믿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생각했죠. 이걸 언제까지 끌고 가야 하나. 말은 해야 했고 마음은 더 이상 지치고 싶지 않고. 그래서 결국 제가 먼저 얘기했어요. 남자친구에게 상견례 날짜 좀 당기자고요. 처음엔 조금 의아해 하더라고요. 무슨 일 있는 거냐고 묻는데 솔직히 그때는 말할 수는 없었어요. 그냥 웃으며 빨리 하고 끝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며 둘러댔죠. 저는 하루라도 빨리 이 관계를 끝내고 싶었어요. 그 사람들의 온화한 얼굴 뒤에 숨은 진짜 얼굴을 알고 나니까 이 상황에서 오래 머무는 것 자체가 고통이더라고요. 어차피 무너질 인연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끊어내는 게 맞으니까요. 남자친구와의 오랜 시간도 있지만 그 정마저 떨쳐내고 싶을 정도의 감정이었습니다. 상견례는 원래 예정일보다 2달이나 앞당겨졌어요. 양가 일정 조율이 예상보다 수월했고 결국 고급 한식당으로 자리가 잡혔죠. 메뉴며 좌석 배치까지 꼼꼼하게 챙기며 남자친구는 들뜬 눈치였고 저는 속으로 점점 더 고요한 전쟁을 혼자 준비하고 있었어요. 상견례 당일 식당을 들어서는데 저만 왠지 공기가 다르게 느껴지는 기분이랄까요? 은은한 조명에 정갈하게 차려진 테이블, 잘 다려진 정장을 입고 오신 어머님과 아버님, 그리고 그 옆에 앉아있는 남자친구의 형, 제 맞은편엔 단정하게 차려입고 온 저의 남자친구가 있었고 저희 부모님도 제 옆으로 앉아 계셨죠. 평소엔 장난기 많던 제 동생이 낯설 정도로 조용한 분위기였어요. 모두가 정중하게 인사를 주고받고 어색하지만 소소한 이야기도 나누고 옅은 웃음소리도 들리는데 그 순간에도 저 혼자만 손바닥엔 식은땀이 맺히더라고요. 숨을 크게 들이마셔도 뭔가 답답하고 고구마를 먹은 듯한 갑갑한 기분이 느껴졌어요. 이건 긴장이 아니라 압박 같은 느낌이었어요. 제가 지금 무얼 하려는 건지, 이 자리에서 어떤 말을 꺼내야 하는지, 이 모든 게 얼마나 큰 파문을 불러올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오늘 물러서면 다신 이런 기회는 오지 않을 거라 생각했고 너무 많은 걸 들었고 알아버렸기 때문에 이제 와서 입 다물고 웃는 척하는 건 제가 저를 2번 버리는 일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상냥한 말투로 많이 긴장되지 하고 웃으셨고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저는 다시 마음을 다잡았어요. 이제 곧 이 가면을 벗겨드릴 시간이라고요. 어머니께서 쌓아올린 체면과 거짓말, 그 모든 것을 저는 여기서 끝낼 거예요. 저희 딸이요. 성격이 좀 둥글둥글해서 웬만한 사람하고도 다 잘 지내긴 해요. 근데 얘가 진호만큼 편하게 느껴지고 안정감 있다고 말한 사람은 처음이었어요. 속 깊고 따뜻하다고 믿음이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유, 말씀만으로도 감사하죠. 저희 애가 원래 표현이 서툴러서 그렇지 속은 참 괜찮아요. 사부인 말처럼 애가 워낙 성격이 착해서 누구든 편하게 대해주려고 엄청나게 노력하는 성격이에요. 저도 처음에 우리 보영이처럼 딸 같은 아이를 만나서 어찌나 고맙고 좋았는지 몰라요. 처음 봤을 때부터 정말 예쁘게 마음 써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사근사근하고 인사성 밝고 뭐 하나 흠잡을 데가 없죠. 아, 제가 그런 장점이 있었나요? 어머님 보시기에 제가 그릇이 작고 혹시 좀 멍해 보이고 바보 같아 보인 적은 없으셨어요? 어? 보영아, 그게 무슨 말이니? 그릇이 작다니. 그리고 네가 어디 봐서 멍하고 바보 같아 보인다는 거야. 너처럼 똑 부러지는 애가 어디 있다고. 왜? 누가 주변에서 누가 너한테 그런 소리 하더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네, 누가 하더라고요. 저도 누가 저렇게 대범하게 제 욕을 거침없이 하나 싶었거든요. 근데 어머님이시더라고요. 지난번 샵에 갔을 때 우연히 어머님을 뵀었어요. 바로 제 옆 침대에서 말이죠. 근데 너무 시원시원하게 제 욕을 하고 계셔서 도저히 아는 척을 못 하겠더라고요.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보영아. 무슨 샵에서 날 만났다는 거야? 내가 무슨 네 욕을 했다고 그래? 내가 얼마나 널 좋아하는지 네가 알고도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말이야? 그리고 사부인도 계신 자리에서 그게 무슨 말이야? 사부인 들으면 오해하실 텐데 내가 널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데 다른 사람으로 착각한 거 아니니? 나도 좀 서운해지려고 한다, 얘. 저는 그날의 일을 슬쩍 말씀드렸더니 역시나 무슨 말이냐며 발뺌을 하시기 시작했죠.
그래서 저는 긴 말 필요 없고 그냥 그 즉시 녹음 내용을 틀어버렸습니다. 다들 조용히 이게 무슨 대화인가 싶어 녹음된 파일을 다들 주의 깊게 듣고 계셨고 그 파일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다 충격인 듯 심각한 표정을 짓고 계셨었죠. 녹음 파일이 다 끝나고 어버버하고 계시는 어머님께 저는 일침을 날려드렸습니다. 충분히 다 들으셨죠? 어머님,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앞에서 저한테 한 말씀만 해주세요. 저한테 왜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앞에서는 딸 같다고 고맙다고 우리 집에 와줘서 다행이라고 하시더니 뒤에선 제가 멍청하고 눈치 없고 집안도 시원찮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던데 제가 이 얘기를 언제 어디서 들었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가 묻고 싶은 건 이 말들 전부 다 진심이셨어요? 아니면 그냥 남들한테 잘 보이려고 그랬던 거예요? 저한테 하셨던 말씀 중에 진심인 게 하나라도 있었는지가 궁금해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어머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는 게 솔직히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서 꾹 참고 여기까지 왔던 거고요. 그냥 모른 척하고 이 결혼을 진행했다면 저는 평생 제 자신을 원망하고 살 것 같아서 이런 결정을 내린 거예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아가. 네가 지금 단단히 오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너를 진심으로 예뻐했어. 지금도 그렇고. 저게 정말 내가 한 이야기들이라면 그건 그냥 순간의 실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괜히 내 감정이 앞서서 그랬던 걸 수도 있어. 그걸 그렇게까지 확대해서 듣는 건 좀 아니지 않을까? 사람이 살다 보면 말 한마디가 꼬일 수도 있는 거고 그걸 지금 이렇게 모든 가족들 앞에서 공개해서 창피를 주는 건 좀 아니지 않니? 내가 너한테 잘해준 건 생각 안 해? 결혼 준비하면서 얼마나 내가 너 편들어줬는지 네가 더 잘 알잖아. 한 번 실수한 걸 가지고 이러는 건 좀 너무하지 않냐 이거야. 한 번 아니에요. 그날의 말 한마디가 실수였다고 하시지만 그 안에 담긴 어머님의 생각은 단순한 순간의 감정이 아니었어요. 거기엔 제 가정사까지 들먹이며 비하하셨고 심지어 진우 오빠 과거까지도 무심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말씀하셨잖아요. 저 그 얘기 들으면서요. 처음엔 그냥 어머님이 저를 싫어하시는 줄만 알았어요. 그냥 제가 미운가 보다. 내가 뭘 잘못했나 싶었는데 진우 오빠 전 여자친구 이야기 듣는 순간 정말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정말 그 아이가 유산된 게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하셨어요? 산부인과에 같이 가시고 김치 담그는데 불러내고 무리한 일 시키고 그게 어머님은 그냥 며느리 교육한다 하고 싶으셨겠죠. 그게 임신 초기인 사람에게 얼마나 스트레스고 악영향이었다는 걸 모르셨을 리가 없잖아요. 아니, 잠시만. 엄마 그때 주희한테 김치를 담그게 했다고? 그게 무슨 말이야? 그때 나한테 그런 이야기 없었잖아. 아니, 주희도 나한테 그런 이야기 안 해줬었다고? 우리 아이가 유산된 게 엄마 때문이었던 거야? 내가 그때 얼마나 무너졌는지 엄마가 알기나 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내가 옆에 있어줬으면 내가 출장만 안 갔으면 이런 일 없었을 거라고. 내가 조금만 더 책임졌으면 아이가 무사했을 거라고. 내가 그 죄책감 안고 살아온 세월이 몇 년인지를 알아? 근데 저 녹음된 엄마 목소리에서는 그걸 천만 다행이라고? 내 인생에서 가장 아팠던 기억이 엄마한텐 다행이었던 거야? 지금? 진짜 역겨워서 숨이 안 쉬어져. 엄마는 내 인생 한가운데서 사람 하나를 쥐어버렸어.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음 며느리 고르고 있었고 난 그것도 모르고 그렇게 노래 부르는 크루즈 여행 보내드린다고 신경 쓴 거야? 다 됐고 오늘부로 나 엄마랑 인연 끊을게. 다신 엄마 얼굴도 보고 싶지 않아. 내 아이 잃은 상처보다 엄마 없이 사는 게 차라리 덜 아플 것 같다. 아니, 너 지금 뭘 알고 말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네가 오해하고 있는 거야. 내가 무슨 유산을 시켰다고 그래. 그리고 배도 안 불렀고 어차피 결혼하면 시댁 일하는 건 당연한 건데 그것 조금 시켰다고 어떻게 유산이 되냐고.
그렇게 말하면 내가 더 억울하지. 그리고 어떻게 이 자리에서 엄마랑 인연을 끊겠다는 말을 그렇게 쉽게 하는 거야? 내가 너 키우면서 뭐 하나라도 널 위해서 안 한 게 있었니? 결혼도 못하고 있는 네가 안쓰러워서 내가 얼마나 속을 태우고 신경 썼는지 네가 알긴 하냐고. 엄마가 조금 간섭한 게 그렇게까지 잘못이야? 그깟 옛날 얘기 다 지난 일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서 나를 그렇게 사람들 앞에 세우고 이렇게까지 해야 하니? 네가 지금까지 받은 게 얼마인데 어떻게 엄마라는 사람한테 그렇게 잔인한 말을 할 수가 있어? 다들 듣고 있잖아.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네가 엄마 손절하겠다고 소리치는 게 지금 자식된 도리에서 나오는 행동이냐고! 엄마, 지금 이 자리에서 엄마라는 소리 듣는 게 제일 역겨워. 내가 얼마나 바보처럼 살았는지 알아? 난 여태껏 엄마 속 썩인 적도 없었고 엄마 말이라면 다 따르고 이루어졌어. 근데 결국 그 엄마의 사랑이라는 게 내 연인 하나 망가뜨리고 내 아이까지 죽게 만든 거였잖아. 나는 그 애한테 평생 사과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나는 정말 우리 아기가 약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엄마가 일부러 그런 거네. 산모에게 안 좋다는 걸 알면서도 일부러 괴롭힌 거잖아. 나는 우리 애를 잃게 만든 사람이 우리 엄마였던 걸 이제 알았다고. 엄마, 난 평생 죄인처럼 살았어. 근데 이제부터는 엄마를 부끄러워하면서 살게 될 것 같아. 어떤 부모가 아들 인생을 자기가 편해지자고 덜어내고 거기다 대고 천만다행이라는 말을 해. 그래, 엄마 말대로야. 우리의 유산된 게 엄마에겐 천만다행이었겠지. 근데 나는 그날 이후로 사람 하나가 죽은 것처럼 살았어. 이제 됐어. 엄마가 원하는 아들이면 난 아니야. 앞으로는 그냥 없는 사람처럼 살아. 어차피 엄마한텐 사람보다 체면이 더 중요하니까. 이제 그만들 하세요. 사부인, 더는 변명도 억울하단 말도 듣고 싶지 않네요. 그동안 사부인이 제 딸한테 어떤 얼굴을 보여주셨고 그 뒤에선 어떤 말을 하셨는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말이란 게요, 실수처럼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말들이 한두 마디가 아니잖아요? 아이를 잃은 얘기까지 천만다행이라고 말하는 사람을 전 더는 어른이라고 부를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 딸이 사부인 앞에서 얼마나 조심하고 얼마나 예쁘게 행동했는지 저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런 아이를 멍청하니 눈치 없니 하면서 뒷담화를 하고도 지금 이렇게 눈 하나 깜짝 안 하시는 걸 보니까요. 아, 저희가 진짜 사람 잘못 봤구나 싶습니다. 체면, 자존심 가식! 그런 걸로 가정시켜지지 않습니다. 딸 가진 엄마로서 저는 오늘 여기서 딱 잘라야겠어요. 저희 딸 사부인 같은 분 밑에서 살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부모로서 저의 마지막 책임인 것 같네요. 잠깐만요. 다들 제발 진정 좀 하세요. 지금 이 상황에 갑작스럽고 충격적인 건 알아요. 근데 제발 조금만 진정들 하시고 이걸 이렇게까지 한 번에 무너뜨릴 일이 맞는지는 다시 생각해 볼 수는 없을까요? 저도 진짜 몰랐어요. 엄마가 그런 말들을 했다는 것도, 형이 그런 상처를 안고 살았다는 것도요. 근데 그게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터지니까 저도 뭘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이건 저랑 보영이 사이의 결혼이잖아요. 어머님과는 또 별개고요. 저희 엄마가 잘못한 거 맞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과도 받아야 하고 책임도 져야 해요. 근데 저희들 사이까지 다 끝내야 하는 건지, 부모님 세대는 저희 기준하고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고 표현도 서툴 수 있으니까요. 그걸 감안하고 서로 중간에서 조율하는 게 결혼 아니겠어요? 보영아, 나 진짜 너 놓칠 자신 없어. 지금 감정으로 이 자리에 모든 걸 결정짓지는 말자, 어? 우리 사이가 그렇게 가벼운 사이는 아니잖아. 이 상황이 단순히 수습한다고 해결될 것처럼 보여? 누가 어떤 상처를 받았고 무슨 진실이 드러나는지는 중요하지도 않고 그저 무너진 분위기, 어긋난 계획 그것만 회복하면 되는 거야? 맞아. 자기 말대로 부모님 세대는 표현이 서툴 수 있어. 근데 의도적으로 사람을 무너뜨리는 건 서툰 게 아니라 엄청 나쁜 거야. 못된 거라고.
그걸 지금까지도 감싸고 있는 자기야말로 내가 이 결혼을 끝내야 하는 가장 확실한 이유 같기도 하네. 나는 참고 견디만 사는 삶, 그런 거 못해. 누가 봐도 틀린 일을 그럴 수도 있다라고 넘기는 사람 옆에서 내 인생을 망치고 싶지는 않아. 이 결혼, 여기서 끝내자. 그리고 이 선택, 절대 후회 안 할 자신도 있고. 그 말을 마지막으로 저희 가족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더는 어떤 설명도 감정도 필요하지 않았거든요. 제 선택은 이미 끝났고 제 마음도 더 이상 흔들릴 게 없었으니까요. 집에 돌아가면서 저는 처음으로 옳은 판단과 선택을 한 제 자신이 조금은 대견하게 느껴졌어요. 그날 이후 모든 게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끝났다고 믿은 건 저 혼자였더라고요. 파혼하고 집에 돌아온 첫날부터 남자친구, 아니 이제는 전 남자친구가 문자를 보내오기 시작했어요. 미안하다는 말, 진심으로 몰랐다는 말, 그리고 한 번만 더 만나달라는 부탁까지. 하루는 온종일 전화가 오더라고요. 안 받았어요. 받는 순간 괜히 마음이 흔들릴까 봐서요. 사흘쯤 지나니까 집 앞까지 찾아오더라고요. 차에 앉아 몇 시간이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걸 엄마가 먼저 보고 말해줬어요. 그 말을 듣는데도 저는 나가지 않았어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남자친구는 그저 그날의 일을 무마하고 결혼을 이어가고 싶은 생각뿐이라는 걸요. 연락을 받지 않으니 어느 순간부터는 그 사람도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더라고요. 처음 며칠은 아침 저녁으로 문자가 오고 부재중 전화가 쌓이더니 일주일쯤 지나니까 메시지도 줄어들고 그 다음엔 그냥 조용해졌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저절로 끝났어요. 그 사이 저는 바쁘게 움직였어요. 계약해줬던 예식장도 취소하고 드레스샵 위약금 정리하고 턱시도 맞춰놨던 것도 연락해서 취소했고요. 스튜디오 예약도 청첩장 인쇄서도 하나하나 연락해서 다 취소했죠. 결혼이라는 단어가 남긴 흔적들을 조용히 지우는 일. 처음엔 막막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담담하게 잘 해내고 있더라고요. 모든 정리를 끝내고 나니까 정말 딱 하나의 감정만 남더라고요. 다행이다. 정말 더 큰일이 날 뻔했던 걸 막은 느낌이었죠. 지금 돌아보면요. 간호사 선생님의 쪽지 정말 신의 한 수였어요. 그 조그만 쪽지 한 장이 아니었으면 저는 지금쯤 그 사람과 결혼해서 모르는 척, 모르는 채로 그런 시어머니 밑에서 하루하루를 갉아먹으며 살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때 진료실에서 조심스럽게 제게 건넨 그 말들, 그건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 제 인생을 구한 정말 중요한 순간이었던 것 같거든요. 남들 눈엔 별일 아닐 수 있었지만 저한텐 너무도 결정적인 진실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피부샵에서 예비 시어머니가 제 뒷담화를 아무렇지도 않게 늘어놓던 그 순간. 그것도 생각할수록 이상하게 기막힌 타이밍이었죠. 커튼 하나 사이로 어머님의 본심을 듣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는데. 그리고 뭐 같은 샵을 다니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 시간대에 오실 거라고 누가 알았겠어요? 지금은 그 모든 우연이 다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쩌면 제 인생은 그날들 덕분에 한참이나 덜 망가진 채로 다시 시작할 수 있었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래서요, 그 쪽지와 그 커튼 너머의 대화,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건 제 인생을 살린 아주 기적 같은 순간들이니까요. 이제는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닌 오롯이 저로서 살아가는 일상을 다시 시작됐습니다. 상처도 있었고 후회도 있었지만 그 모든 걸 지나온 지금 저는 조금은 덤덤해졌어요. 다시는 누가 저를 함부로 깎아내리는 일도 없어졌고 제 삶의 중심은 언제나 제 중심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저를 더 먼저 생각하려고요. 이별이 영영 끝이 아니라는 것도 진실을 마주한 용기가 인생을 구할 수도 있다는 것도 저는 그날 상견례 자리에서 배웠습니다. 이야기가 참 길었죠. 제 기적 같은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때는 부끄럽고 감추고 싶던 기억이었지만 이렇게 털어놓고 나니 한결 가벼워졌어요. 아직 한창인 나이니 더 좋은 사람과 인연이 언제든지 찾아오겠죠? 날씨도 이제 슬슬 풀리고 예쁜 꽃들도 보러 다닐 시기가 왔네요. 저도 그 꽃들처럼 앞으로 꽃길만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